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인가 실체에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관심 속에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 앞서서 지금 한 5시간 정도 전인데요. 또 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55년 동안에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정과도 없고 이렇게 깨끗하게 법 지키고 세금 내고 또 병역 의무도 다 수행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희한하게 또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난 보름 전이지요. 2월 12일에는 이재명 비판했다고 또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고발해 가지고 이 자리에 그날 조사받으러 왔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사실은 이재명이 고발한 거 외에도 이준석이 또 고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건을 조사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테 하버드대 졸업을 한 거 맞느냐. 왜냐하면 본인은 뭐 공직선거 후보 출마하면서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졸업장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공식적인 졸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받아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고 뭐 제가 경북대학에 졸업했으면은 인터넷에 로그인 해가지고 졸업증명서 쭉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학뉴스에서 보도했는데 그게 또 뭐 이렇게 고발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준석 또 많은 국민들 알려졌다시피 성상납 사건이 대전 뭐 어떤 관광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성접대를 받았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준석 대표는 그 관련된 게 무혐의다, 허위 사실이다 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아직도 그게 항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보낸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전히 성상납에 관한 것은 없었던 허위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항고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또 지난 뉴스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 때문에 제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2월 12일 날 조사받았었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온 것은 그날 다 조사받지 않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저녁에 TV 토론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방송에 나오면은 부정선거 척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전한길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음모론자다, 부정선거가 어딨냐, 망상론자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그 전학뉴스를 인터넷 언론사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 중에 왜 자꾸 입만 뜨면은 자꾸 부정선거 척결하자고 개선하자는 사람 보고 음모론이라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꾸 음모론이라 하는 이준석 대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아니냐, 이준석 너도 그만 부정선거 당선된 거 아니냐, 떳떳하다면은 우리 서부를 다 까보고 열어보면 되지 않냐, 재검표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방송 1월 30일 날 방송했는 내용을 문제 삼아서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훼손했다는 거죠. 자기는 떳떳하게 이제 당선되었는데 왜 전한길 너는 나보고 부정으로 당선되었다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는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준석한테요 개인적으로 감정 없습니다. 뭐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던 뭐 부정 뭐 하버드 졸업했던 안 했던 부정성으로 당선되었던 안 되었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은 이준석은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고요. 이준석은 또 야당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인이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검증해주면 되는 것이지, 일개 시민인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일단 보통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 주면 되면, 아, 봐라,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리켜서 막 고발을 해대고, 이런 거는 저는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준석이가 그 뒤로 알았죠. 이준석 개혁당 대표입니까? 이준석이 저는요, 그 판교가 어디지? 동탄인가요? 그 지역군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준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부정선거로 너 부정선거를 그 동탄에서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것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야, 왜 자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있었다면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음모론이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따라서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또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멘트의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은, 자, 부정선거 오늘 저녁에 토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멘트였어요. 아니, 왜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있었다면은, 있었는 사람도 그렇고, 없었다는 사람도 그렇고,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 여기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는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음모론이라 치부할 게 아니고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확인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저녁에 TV 토론하지 않습니까? 사실 TV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부정선거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는 토론 주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검증해보고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갔는데 자꾸 몸무게도 빠지고 그리고 소변 색깔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얼굴도 빛깔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당연히 검진을 받아보겠지요.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있다고 치면은 야 웃기지 마라. 이상 있기는 뭐가 있어. 그 의사 선생님 가짜야. 의사 선생님 음모론이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아니 건강한 이상 있으면 뭐합니까?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MRI 검사도 해보고 CT 촬영도 해보고 해서 실제로 몸에 이상이 더 있는지 없는지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몸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의사 선생님 그거 가짜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요 앞으로 치러질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안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래 맞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전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보면은 2025년 2월 1일 조사로 기억나는데요. 전 국민들 중에서 선관위를 신뢰하는가 물으니까 49%만이 신뢰한다 그래요. 그리고 3월 14일 날 2025년이죠. 그때 한국갤럽 조사 결과 선관위를 신뢰하는가 물으니까 46%만이 신뢰한다 그래요. 이 말인즉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대한민국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전환기의 잘못입니까? 그동안 사전투표라든가 너무나 부실 관리뿐만 아니라 통계 조작이나 전산화에 대한 조작이라든가 해킹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너무나 많은 부실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 여러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돼야 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국민 절반 과반 이상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태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개선하자면은 음모론이니까 너 조용해라.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 또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도 저는요 이준석 저는요 그 대표가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음모론이라 하냐 하면은 확인해보고 검표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지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봐라 나는 떳떳하게 당되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고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죠? 나흘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지금 이제 행안위와 법사위에 통과시켰습니까? 국민투표 개정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몰래 숨은 게 있었어요. 다들 보셨죠? 이제 앞으로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합시다 하면 바로 철커등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답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치면은 그만큼 의혹이 있다 원인 제공하는 게 잘못 아닙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고던창 변호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법이 제정되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는 없어진다라고 진단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체 비유 한번 들까요? 내가 지금 암 진단을 받았어. 암 진단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더 정밀한 검사에서 몸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건데 야 시끄러 의사 너 조용해. 이제 말하지 마. 아니 암을 진단했는데도 암이라고 말하지 말라면 그 사람 죽어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데 개선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하자. 그 말도 많은 사전투표 없애고 해킹 위험이 있는 전산화 하지 말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전산화 했다가 해킹 위험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수작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거 좀 본받으면 안 됩니까? 프랑스 수작업합니다. 수개표합니다. 대만식 반장 선거 해가지고 아예 개표와 집계까지 오류를 없애고 가장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투표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선관위의 신뢰도가 50% 이상 국민들 안 믿으면은 개선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런 의지가 없다면은 선관위는 범죄 마피아 조직입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이라고요.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2025년도에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다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한편이고 똑같은 범죄를 비유하는 조직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 반박해 보라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전환기이 주장에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휠체어 타고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내 주권 행사하러 가겠다고 그분의 투표를 도중맞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00건의 비리 그 최인인적 채용은 당연하고 그다음 가족회사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선관위가 뭔데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선관위 안에 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선관위가 욕먹으니까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 없는 선관위의 직원들도 명예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야, 투표 개표장 가봤냐? 300명이 넘는 사람이 강당에 모여가 개표하는데 그게 누가 속이겠냐? 바로 그분들까지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눈에 보이는 데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설득할 겁니다. 이준석은요, 전환기를 이겨가지고 부정선거 업무로 맞지 않겠냐라고 취지에서 나오겠지만 저는 이준석한테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은 저를 이기려고 하겠지만 저는 이준석한테 이기고 싶은 생각 없고 국민들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TV토론 참석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지금 경찰 출석하고요. 당연히 저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오늘 고발된 혐의 내용은 전환길 뉴스에 지금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다가 조사받으러 왔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토론이 있지만은 조사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으므로 구속 사유도 없어요. 압수수색 받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곳에 가서 저를 없는 죄를 덮으시고 구속시킨다면 수갑차고라도 토론에 가겠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저는 전 국민들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판단과 결정은 국민들에게 맡기는 그런 의도에서 반드시 TV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출석 일정은 조정이 안 되셨어요? 오늘 일부러 오늘이셨는데 뭐 조정을 안 하신 거예요? 어제 경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통해서 TV토론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그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연기해달라 하니까 경찰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저는 출석한 것입니다. 어제 연락하신 거예요? 네, 어제 연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뭐 경찰 출석이 토론 불참용 밑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그 말은 뭐 그냥 정치적인 표현이고 또 요즘 저보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광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거는 그냥 뭐 국민들의 관심사 높이기 위한 그냥 그렇게 좋게 해석합니다. 저는요 제가 뭐 광인입니까? 저는 2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공영방송 EBS 방송 강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강사로서 역시 합쳐서 2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 200만 명 넘는 제자들 중에 전환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제자 없고요. 그들 중에서 200만 명한테서 어느 누구로부터 전환길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는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언제나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 그런 청년이 되어라라고 해서 늘 모범적인 말씀을 그죠? 이야기를 해왔고요. 언제나 상식선에서 있고 다만 최근에 와서는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한동훈을 비판하고 이준석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상식과 법치 이런 거를 중시 여기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동훈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준석을 비판할 뿐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한동훈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준석도 오늘 TV토론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요. 제가 뭐 언론에서는 전환기를 미친놈이다 이렇게 보도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자는 그럼 확정이 된 건가요? 네, 3명은 확정됐습니다. 이준석은 혼자 나온다 그러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저하고 이준석과 1대1 토론입니다. 사실상은. 다만 저는 학원 강사 출신으로서 선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과 국민 눈높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만 제가 부족한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저보다 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을 제가 도와달라고 2분 요청했습니다. 3분 요청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영돈 PD가 오실 거고요. 그리고 또 법조인으로서 제가 또 선거법 이런 걸 제가 조언 구하기 위해서 박주현 변호사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후보가 아직 여러분인데 그게 아직 누가 나가니 더 적합한지 아직 미정이라서 전환길 외에 현재 확정된 것은 이영돈 PD님하고 박주현 변호사님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받다가 시간이 좀 지체되면은 중간에 뭐 어떻게? 어제 경찰분으로부터 듣기로는 오늘 고발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론적으로 왜 자꾸 이준석 너는 음모론이라 하느냐, 너도 그만 부정성으로 당선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자기가 발끈해가 고발해버린 거죠.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죠? 광탄 어디라 했지? 동탄 그 지역군이도 몰라요. 이준석을 나는 한 번쯤으로 개인적으로 집어서 너 부정성으로 당선되었지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음모론이라 하니까 너도 왜 자꾸 부정성으로 당선되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사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어도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에는 크게 지장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됐습니까? 그 외에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언제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오늘 이 점심시간에 다들 시간 내가 또 취재하러 오셨으니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부디 왜곡되지 않게 진실되게 보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준석하고 TV 토론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은 전환길 이기려고 어쨌든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관철시키려고 오겠지만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뭐라 했느냐 하면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계 은퇴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봐라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대신에 사과하고 국민들께 이제 부정선거 척결하는데 같이 목소리 내달라 이렇게 저는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임하는 자세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에 대해서 봐라 인정하고 나는 국민들께 오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매듭 짓고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19일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많은 분들은 죄가 없다, 비상기염이 무슨 내란이냐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피하지 않았고 무기징역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는 국민들 생각이 달라지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TV 토론 앞두고 이렇게 당당하게 경찰 조사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고발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이 오라 하니까 오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법 위에 어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것처럼 전환길이 경찰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처럼 이재명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또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내용을 기억한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모든 국민이 나서서 이재명 보고 재판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전부 다 억울하대요. 검찰이 조작해가지고 이재명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재판 받아가 무죄 선고 받으면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주장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재명 보고 재판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대통령 하라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저는 그 말씀을 꼭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남자답게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재판을 피하는 것은 법치를 뭉개뜨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드시 이재명 재판받아라. 남자답게 당당하게 재판받아라. 뭘 쫄고 있나? 이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 쉬었네요. 오늘 저녁에 토론해야 되는데 목 이어서 쉬어버렸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